교육팀의 김현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린이집 영유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린이집은 보육 교육 지원 인건비, 교사 처우 개선비, 아동 보육료, 아동 간식비, 차량 운영비, 냉난방비 등 각종 보조금을 이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해서 위반 내용과 위반 횟수 금액에 따라서 처분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 이제 적발 사례로는 이제 교사의 근무 시간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아동의 전자 출결 카드 등록 시간을 이제 조작해서 인건비 및 보육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은 이제 운영정지 또는 이제 폐쇄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행정처분 외에도 행정법규를 위반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이제 부정하게 이제 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모두 이제 환수를 하고요.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과금이 이제 부과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 공공재정 부정이익으로 인해서 환수 제재 부과금 가운데 거의 이제 30억 이상이 이제 부과되지 않은 거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제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제재조치 이행 실태를 이제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에서는 한 6억 원 정도, 그래서 10억 원 환수 조치와 25억 원 정도 56건의 제재 부과금이 누락된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익위에서는 이제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부적절했던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환수를 하거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이제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어린이집에서도요, 보조금을 환수를 받고 한참 지나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런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이제 제재 처분은 행정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위한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착안해서 이제 가해지는 어떤 제재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행정처분은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착오로 보조금을 잘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부정수급할 의사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인지에 따라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편취 고의에 대한 어떤 접근에 대해서 또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유아보호법 관련해서 행정처분 및 제재 부과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처분이 나오면 좀 당황하거나 경황이 없으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처분 위반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팩트체크입니다. 팩트체크를 통해서 저희 전문가들도 해당 사안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라든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로 들어간다면 해당 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선생님이나 원장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실경위를 조금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저희한테들까지 솔직한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제대로 된 팩트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어떤 뭔가 검토라든가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사실 경위를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자료를 좀 정확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 확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제를 요청하기보다는 사전에 뭔가 문제가 될 그런 징조가 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뭔가 행정법률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그래서 그 원장님들은 또 전문가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좀 더 문제를 크게 확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기에 바로 잡아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바로 잡아 나가는 부분들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접근하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법 규정이라든가 관련된 어떤 법리를 연구하고 관련된 증거를 적법하게 제출해서 행정기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구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호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